저 2023년 2월 4주차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국부터 보죠. 전국 지난주가 마이너스 0.43% 하락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38% 회복을 했네요. 2주 연속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26% 소폭 회복을 했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49%에서 마이너스 0.44%,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소폭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한번 보도록 하죠. 전세는 전국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0.7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63. 전세가 폭으로 보자면 매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91에서 마이너스 0.81, 수도권은 마이너스 0.99에서 마이너스 0.85. 전세가 폭을 보면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매매보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이 조금 더 회복 폭이 조금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그래프 보이시죠? 2주 전에 한번 꺾였다가 그렇죠? 다시 또 2주 연속 살짝 회복을 하는 분위기, 전국 서울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이제 당분간 이런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이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뉴홈부터 한번 보죠. 뉴홈.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첫 사전 청약이죠. 고양 창릉 신도시,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 2지구 이렇게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모두 다 했는데요.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세 개 지구 평균은 15대 1.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고양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죠. 창릉은 46.2대 1. 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창릉의 전용 84 같은 경우는 82.4대 1. 와우, 대박. 요즘 분위기에 80.1, 80점이 넘었다는 거, 와, 80대 1은 넘다니 엄청나죠? 왜 이렇게 좋게 나왔느냐?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나눔형으로 나왔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 70% 이하로 분양을 하고 시세 차익도 70%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했다. 전용 5구 같은 경우는 3억 9천만 원 정도, 3억 9천9백만 원 뭐 이렇습니다. 전용 84는 5억 5천만 원 정도 추정 분양가가 나왔는데 작년에 분양한 사전 청약 분양가보다도 한 8천에서 9천 정도 저렴을 했고요. 고양 창릉 근처죠. 고양 삼송지구 아파트하고 비교해봐도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침체가 된 상황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먹힌다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저렴한 물건 위주로 수요자들이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청약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타자가 고덕 강일 3지구입니다. 전용 50구인데요. 3억 5천만 원. 대박. 3억 5천이면 엄청 저렴한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토지는 나라 거, 땅은 네 거, 분양받은 사람 거. 그러니까 저렴하게 나오는 거죠. 콘크리트 가치만 가지고 가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토지, 건물을 다 가지고 가는데 토지 임대부는 토지는 나라 거, 건물은 계약자 거. 그러니까 토지가 나라 거니까 사용료를 내야겠죠. 월세처럼 4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3억 5천만 원은 건물값 내가 가지고 가고요. 토지 사용료 40만 원을 내는데 자, 뭐 가격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렴하긴 합니다. 저렴하긴 한데 40만 원 내는 게 좀 찝찝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2월 27일, 2월 28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반 공급은 3월 2일, 3월 3일,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에 발표가 됩니다. 고덕 강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노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이슈, 물론 이게 지난주 이슈긴 한데요. 대우건설이 440억 원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울산에 480세대 주상복합을 짓는 단지인데, 440억 원을 포기하고 시공권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죠. 시행사는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고요. 시공사는 공사를 해주는 대우건설 같이 공사를 해주는 데인데 땅을 사야 되죠. PF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땅을 사는 걸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PF 대출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브릿지론인데 시행사에서 100억 원을 내고요. 900원은 브릿지론으로 빌리게 되는데 땅을 담보로 460억을 빌리고요. 야, 땅의 가치가 900억은 안 되잖아. 보증 좀 데리고 와.
그래서 보증을 대우건설을 쓰게 됩니다. 연대보증을 쓰죠. 대우건설이 440억 원을 책임질게라고 해서 브릿지론 900억, 시행사 100억 해서 1000억 원을 마련하는데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야 이거 이게 건축비가 1600억 정도 받거든요. 이거 받아서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증을 선 440억 포기할 테니까 나 공사 안 할래라고 해서 속 빠져버린 사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미분양 부담이 굉장히 크죠. 울산 같은 경우는요, 전국적으로도 1년 전에 17,000호, 2021년 12월 달에 17,000호 정도 됐는데, 2022년 12월에 68,000호로 미분양이 늘어났는데, 울산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2022년 1월 달에 아마 395세대 정도 되던 미분양이 1년이 지나니까 3,570, 10배로 늘어납니다.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미분양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금융 비용도 늘어납니다. 당초 PF 대출을 1,000억 정도 일으켜서 5.7% 금리로 수수료 1% 내고 대출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3년 동안 180억 원 정도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나면서 훌쩍 올라갑니다. 대출 비용은 1,200에서 1,300억, 5.7%인 대출 금리는 10%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빡쳤는데 수수료가 PF 대출 수수료가 1%에서 11%로 껑충 올라가니까 대우건설에서 빡친 거죠. 그러면 연간 부담액이 금융비용이 18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어나니까 답 없네. 디폴트.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대우건설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6개월 만에 뭐 이게 쉽게 반등을 할 것 같으면 포기를 안 했을 텐데 결국에는 2, 3년 정도 이 어려움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고요. 오죽하면 대우건설이 빠졌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핫 이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올린다, 동결된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결이 됐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7연속 인상을 하다가 드디어 멈췄는데 멈춰서 끝나면 괜찮은데 시그널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번에도 올릴 거야. 금통위 위원 6명 중에 5명이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번에 0.25% 베이비 스텝 올리고 여기서 끝, 이제 안 올릴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줬더라면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훈풍이 불었을 텐데 동결은 했지만 경기 때문에, 경기 둔화 때문에 동결을 했고 앞으로 더 올린다라고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은 빅스텝 0.5%포인트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1.25%포인트 차이지만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미국이 0.5 올리면 1.75가 되거든요. 1에서 1.5% 정도가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행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되고요. 미국이 0.5 올리면 다음 금통위 때는 0.25 베이비 스텝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